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터리 양극재 업체죠. 에코프로-BM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앞으로 에코프로-BM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가, 핵심 요소가 뭔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아주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주 고객사인 SK온, 또 SK온의 주 고객사인 포드와 합작 양극재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그 두 번째로 이 양극재 시장의 변화, 즉 가격 변동이 최근에 좀 감지됩니다. LFP와 삼원계 MCM 두 가격의 변동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알아볼까요? 이 에코프로-BM은 주요 사업으로 전기차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리고 non-IT는 전동 공구, 또 전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 non-IT용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이 삼원계 배터리를 위한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와 SK온인데요. 삼성 SDI가 작년 말 기준으로 50%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대략 SK온은 약 30%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SK온이 삼성 SDI에 비해서 훨씬 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비중은 뒤집힐 것 같습니다. 2025년 이후로 SK온이 50%를 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또 이 신규 시장 개척,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양극재 공급에도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SK온이 주 고객사입니다. 대략 한 3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SK온의 주 고객사는 또 포드입니다. 미국의 포드인데, 이 포드와 SK온 이 두 회사와 함께 북미의 양극재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그들의 또 주 고객사죠. BMW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BM, SK온, 포드가 북미의 생산시설 공동 투자한다. 이 내용 좀 더 먼저 자세히 볼게요. 양극재 생산시설 합작사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좀 출렁이고 있고요. 연내 공동 투자를 위한 본계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블루오벌 SK라고 이 포드하고 SK온의 배터리 합작사가 있어요. 이 배터리 합작사인 블루오벌 SK에 이 양극재를 공급할 것 같습니다. SK온은 2025년에 총 캐파 약 220GWh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북미만 151GWh고요. 북미 중에서도 또 블루오벌 SK가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K온 그 자체 공장이고요. 이렇게 그 블루오벌 SK가 갖는 비중이 SK온 전체에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블루오벌 SK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에코프로-BM, SK온, 포드 합작사가 앞으로 안정적인 아주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기대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삼성 SDI 얘긴데요. 이 원통형 4680 배터리로 유럽을 공략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BMW가 될 것 같은데요. BMW는 지금까지 삼성 SDI로부터 각형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기존의 2170 배터리를 4680 배터리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심에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삼성 SDI도 이 4680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는 BMW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조금 알려진 바로는 4680 배터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길이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는 많이 뚱뚱해진 46m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고요. 그리고 그 길이가 4680, 즉 80mm의 길이를 기본으로 갖되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질 것도 같은데요. 예를 들면 469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BMW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고요. 파일럿 라인을 지금 천안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SDI가 BMW의 이 새로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가 유럽 시장에도 전파가 되고, 지금까지는 유럽 시장은 대체로 각형이었거든요. 이 유럽 시장에 원통형 배터리가 공급되게 되면 삼성 SDI로서는 또 새로운 원통형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삼성 SDI의 주 고객사, 앞서서 말씀드렸죠. 매출의 50%나 차지한다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누가 양극재를 공급할까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또 양극재를 공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거죠. 자, 정리하면 핵심 고객사 SK온과 삼성 SDI 모두 시장 확대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신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새로운 그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에코프로비엠, SK온, 포드의 합작사는 좀 주가가 출렁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좀 새로운 소식인데, 이 소식이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들릴 때 또 한 번의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양극재 시장 변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LFP가 시장을 넓혀올 수 있었던 게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사정 달라질 것 같아요. 이 NCM 양극재의 가격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LFP 배터리의 대부분의 가격 비중은 리튬입니다. 이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220위안 하던 가격이 6월 말 기준 460위안으로 무려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껑충 뛰게 된 이유가 이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리튬 수요의 70%가 바로 이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성장한다,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NCM 배터리 대비해서 이 리튬이 5배 이상 그 LFP에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NCM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 니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니켈 가격이 22년 3월 기준으로 톤당 35,000불이었던 가격이요.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해선 25,000불로 톤당 25,000불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니켈 수요의 70% 대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이에요. 그런데 이 강판은 또 건설 자재로 쓰입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 많이 죽어가고 있고, 특히나 중국 건설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의 소비가 줄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가격 전망을 좀 해보면, 자, 앞으로 꾸준히 이 리튬 가격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리튬 수요의 대부분이 배터리고, 이 배터리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시장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리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리튬 가격은 상승하는데, 물론 이 NCM도 이 리튬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리튬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되는 이 LFP가 더더욱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LFP 양극재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NCM은 이 니켈 그리고 코발트 가격이 최근 많이 안정화됐고, 이 안정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수급이 좀 흔들린 요인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그 수급의 불안정을 경험한 회사들이 공급망 관리에 아주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급망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가격은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가격 차가 26%에서 최근에 12%까지 가격 차이가 줄었고, 이 가격 차이는 계속해서 점점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해 볼게요. 실적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이 캐파 증설 투자 아주 중요합니다. 캐파를 늘리는 족족 팔려나가기 때문이죠. 결국 캐파가 매출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캐파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2023년까지는 국내 생산 위주로
가구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년 이후에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25년에 미국까지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주요 고객이잖아요. 이 삼성 SDI가 주력하는 지역은 바로 유럽입니다. 이 유럽에 대응해서 24년에 유럽 그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은 SK온이 아주 주력한다. 앞서서 그 생산 캐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SK온을 대응해서 25년부터 미국 생산 캐파도 급격하게 증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말 13만 톤의 생산 캐파가 25년 41만 톤, 26년 55만 톤으로 해마다 아주 급격하게 그 생산 캐파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 실적 전망을 해보면요. 매출은 무려 평균 성장률 CAGR이 71%나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에 순이익 2천억 원, 그리고 2023년에 그의 50%나 상승한 3천억 원, 24년엔 또 50%나 상승한 순이익 4,3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최근까지, 즉 작년 21년까지는 순이익이 1,000억 원 정도로 우리나라 양극재 1등 업체라고는 하나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50%씩 성장을 하면서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절대 규모에서도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ER 밸류에이션을 할 거고요. 이 PER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PER은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지표들은 전부 분수로 표현이 되고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그냥 보지 않고 항상 뭐 대비해서 봐요.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PER 멀티플을 국내 양극재 업종 평균 24년 평균으로 해서 30.5를 적용을 해봤고요. 앞서서 전망했듯이 24년 기준 순이익 4,300억 원을 적용해서 순이익 곱하기 PER 하면 시가총액 나오죠.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 PER이니까요. 4,300억 원에 30.5 PER 멀티플을 곱해서 시가총액 13조 원 나왔습니다. 이 시가총액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3만 2천 원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 9,8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이죠. 지금 주가보다 꽤나 좀 높은 정도의 수준인데요. 다른 그 증권사 컨센서스에 비하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종목 분석할 때요,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석하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서 나쁜 거는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면서 결국은 그 분석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 종목을 사게 되는 위험이 크거든요. 가급적이면 밸류에이션은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주식시장 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가 됐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이런 좋은 종목들은 내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때가 됐어 할 때 매수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제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기조도 다소 누그러질 때, 그럴 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에코프로비엠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